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 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보다 쉽게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작년이나 지난달의 수나 양을 미지수 xy로 두어야 해요. 구하는 값은 올해나 이번 달의 수나 양이지만 식을 세우려면 반드시 작년이나 지난달의 값을 미지수로 정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지난달의 수나 양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기준량이 되어서 이에 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되어 올해나 이번 달의 수나 양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작년이나 지난달의 기준량에 대하여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식을 간단히 줄여서 증감식이라고 부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X개가 있을 때 20%만큼 증가한다면 기준량인 X개에 대한 20% 증가이므로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이 증가한 양이 되고 기준량인 X와 20% 증가량을 더한 결과는 1.2 X개가 됩니다. 어떤 물건이 Y개가 있을 때 10%만큼 감소한다면 기준량인 Y개에 대한 10% 감소이므로 마이너스 Y 곱하기 100분의 10이 감소한 양이 되고 기준량인 Y의 10% 감소량을 반영한 결과는 0.9 Y개가 됩니다. 여기서 식을 세울 때에는 증가와 감소한 결과인 1.2x와 0.9y를 이용하여 식을 세우지 않아요. 물론 이를 이용하여 식을 세워도 되겠지만 복잡한 식이 되어서 계산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증가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감소량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이처럼 표의 형식으로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여 증감식으로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때 구한 미지수 xy가 답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푼 해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작년이나 지난달의 값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올해나 이번 달의 수나 양을 구해야 하므로 연립방정식의 해인 xy의 값에 대하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값이 정답이 됩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반드시 식을 세우는 과정이나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해가 정답이 아니라 이 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예제. 대한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의 수는 65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3명이 감소했을 때 올해 남학생의 수는 이 문제에서는 구하는 값은 올해이지만 미지수는 작년의 값으로 정해야 하죠.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작년에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이라 하면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X 더하기 Y는 650이 되고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과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화살표를 이용하여 증가한 비율과 감소한 비율을 각각 표에 나타내고 구하는 올해의 값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표가 완성이 됩니다. 표에서는 작년의 학생 수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은 화살표에 표시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변화량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대하여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비율은 작년의 기준량에 대한 증가나 감소를 취해야 하죠. 기준량 X에 대하여 5%만큼 증가했으므로 그 증가량은 X 곱하기 100분의 5, 즉 0.05X명이 되고 기준량 Y에 대하여 8%만큼 감소했으므로 그 감소량은 마이너스 Y 곱하기 100분의 8, 즉 마이너스 0.08Y명이 되며
전체적으로 13명이 감소했으므로 감소량은 마이너스 13이 되지요. 따라서 이를 증감식으로 나타내면 0.05x 빼기 0.08y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증가량과 감소량이 기준량에 대한 비율로 주어진다면 이처럼 표를 이용하여 중간의 화살표에 대한 증감식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증감식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0을 곱하면 5x 빼기 8y는 마이너스 1300이 되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를 간편 공식으로 미지수 x를 구해볼까요? x의 값은 빨간색의 v자의 순서대로 1 곱하기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8 곱하기 650을 분모와 분자의 순서대로 적은 후 분모와 분자의 각각 뺄셈을 적고 노란색의 역 v자의 순서대로 5 곱하기 1과 1 곱하기 마이너스 1300을 분모와 분자의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3900이 되므로 따라서 x의 값은 300이 됩니다. 방금 구한 x의 값은 작년의 남학생의 수이고 올해 남학생은 5% 증가했으므로 300명의 1.05를 곱해야 하죠. 따라서 올해 남학생의 수는 300 곱하기 1.05가 되므로 315명이 됩니다.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 원가와 정가와 할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앞에 부등식에 활용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결과식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원가에 이익을 붙이면 정가가 되고 판매되는 정가에 할인을 적용시키면 할인가가 됩니다. 원가를 A라 할 때 여기에 이익을 X% 붙이면 정가는 원가 A를 기준량으로 하여 정리하면 A 곱하기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가 되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정가가 됩니다. 이 정가에 대하여 Y% 할인을 하면 할인가는 파란색으로 색칠된 정가를 기준량으로 하여 정리하면 파란색인 정가 곱하기 괄호 1 빼기 100분의 Y 괄호가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판매 이익을 정가로 파는 경우와 할인가로 파는 경우에 대하여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정가로 판매하면 판매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고 할인가로 판매하면 판매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 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가에서 이익의 비율을 취하여 즉 비율만큼 증가시켜 정가가 정해지므로 판매 이익은 원가에 적용된 이익과 같아지죠. 이것은 바로 직전에서 다룬 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와 같아져요. 그래서 판매 이익 자체가 바로 증감식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감소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처럼 표를 이용하면 미지수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방정식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제 A, B 두 제품의 원가의 합이 4만원이고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1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때 A 제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두 제품의 원가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A 제품의 원가를 X1, B 제품의 원가를 Y1이라 하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원가에 대한 식은 X 더하기 Y는 4만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익에 대한 식은 기준량과 비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0.2x 더하기 0.3y는 11,000이 됩니다. 이 이익에 대한 식이 바로 증감식이 되지요. 두 번째의 방정식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을 곱하면 2x 더하기 3y는 11만이 되고,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면 따라서 x는 만이 되고, 방금 구한 x의 값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y의 값은 3만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A제품의 원가는 10,000원이 됩니다. 예제. 어느 문구점에서 A, B 두 제품을 합하여 3,500원에 들여왔다. A제품은 원가의 20%, B제품은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로 정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 두 제품 모두 각각 정가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두 제품을 모두 팔아 55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두 제품의 원가의 차이를 구하시오. 구하는 두 제품의 원가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A제품의 원가를 X1, B제품의 원가를 Y1이라 하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원가에 대한 식은 X 더하기 Y는 3,500이 되고, 정가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할인가를 구해야 해요.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익에 대한 식은 기준량과 비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원가 X에 20%의 이익을 적용시키면 정가는 1.2X가 되고, 이때 10%만큼 할인을 하면, 즉 정가의 90%로 판매하므로 여기에 0.9를 곱하고, 또한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익에 대한 식은 기준량과 비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원가 Y의 30%의 이익을 적용시키면 정가는 1.3Y가 되고, 이때 10%만큼 할인을 하면, 즉 정가의 90%로 판매하므로 여기에 0.9를 곱한 후 이 두 식을 모두 더하면 두 제품의 할인가의 합이 되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방금 구한 할인가의 합에서 원가의 합인 3,500을 빼면 550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0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개수를 각각 곱하여 정리를 하면 수가 커져서 복잡해지네요. 곱하여 좌변을 정리하지 말고 우선 우변의 수를 살펴볼까요? 좌변이 모두 9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변이 9의 배수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우변이 9의 배수가 된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학기 초 순환소수 부분에서 분자와 분모를 약분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이 분자가 9의 배수가 되는지 3의 배수가 되는지였어요.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자연수는 9로 나눌 수 있고, 3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자연수는 3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다시 우변을 보게 되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가 되므로 9의 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미지수 x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 11을 곱하면 다음과 같고,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면 따라서 y는 3,000이 되고, 방금 구한 y의 값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x의 값은 500이 됩니다. 즉 A제품의 원가는 500원이고 B제품의 원가는 3,000원이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두 제품의 원가의 차는 3,000 빼기 500이므로 2,5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수업을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의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